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거의 보합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3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0.35% 하락했습니다. 오늘 수급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300억 정도밖에 매수하지 않았고요. 기관이 3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또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지금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 3200선을 뚫기 위해서 올라갔고 21선과 61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조금의 이제 변곡점이 모였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거나 좀 아래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좀 선택되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상방으로 좀 힘을 주는 듯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엊그제는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코스피가 그렇게 재미없게 흘러간 것 같고요. 자, 기간 지금 뭐 매수를 계속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를 좀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매도세를 끝내고 좀씩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6월 이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진행되다가 6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도 포지션을 확실하게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되겠고요.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상단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 코스닥은 어느 정도 이제 애매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점 라인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일, 60일, 121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위로 터뜨리던지 아래로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 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바이오주와 그 다음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도체로 흘러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보다 이제 대형주로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을 좀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할 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1110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점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좀 하는 듯 하고 이렇게 241선이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장기 이 달러 이평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는 달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든의 이제 3조 이상, 그리고 또 6,700조인가요? 그렇게 또 돈을 푼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이 풀림에 따라 금리 인상이 조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따라 달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다우존스, 나스닥 거의 뭐 변화 없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냥 보합 정도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볼 건 없고 채권 수익률도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또다시 1.6%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를 할 듯 하면서 또 하락을 좀 했고요. 일단은 크게 변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서 마치겠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47,250원 마무리했고요.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역시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가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HMM이 쉽사리 좀 상방으로 치고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에도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47,15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내일 장이 열리면 가격대가 어디로 이어질지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47,250원으로 지금 형성이 좀 되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21선 근처에서의 양봉이 좀 좋아 보인다. 근데 하지만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HMM이 당분간은 좀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43,000원 정도를 좀 딛고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상승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HMM이 아무래도 이 단기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원래는 이제 21선 근처에서 양봉으로 좀 반등을 한다면 아니면 아래 꼬리를 달고 좀 하락 하락 완료가 하락이 끝난다는 것을 좀 보여준다면 바로 다음 날에 양봉으로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오히려 더 전날보다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4만 원대 후반대 정도에서 네, 이렇게 주가를 좀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HMM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거의 15,000원대, 16,000원대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이 이 이평선들을 좀 모으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21선과 61선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금 횡보를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거의 뭐 15,000원 가격대에서 5만원까지 거의 뭐 3배가량 상승을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어, 더 상승을 해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 주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치킨 게임 어, 이런 머스크사와 같은 그런 1, 2위, 세계 1, 2위의 그런 해운사들이 네, 추가 선박 발주자, 네, 선박 발주량을 대규모로 내므로써 앞으로의 이 HMM에 대한 그 물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네, HMM으로 떨어지는 그 물류량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에 대한 그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횡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네, 지금 1분기가 1조 이상 나왔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가 뭐 1조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2분기에서 피크를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선박량도 늘어났고 SCFI가 점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1조 후반대나 뭐 2조 가량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3분기, 4분기에서는 2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이 2021년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2분기가 피크라는 점에서 일단 3분기, 4분기를 걱정하는 편에서는 아무래도 이 주가는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걱정하는 점들이 좀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HMM의 그런 상승 동력이 나올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적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이 5만 원 선을 넘어서 6만 원, 7만 원까지도 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것이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지표다 보니까 이렇게 HMM에 대해서 이런 단기간에 이제 선박 발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투자자 대규모 네, HMM의 그런 대규모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제 저점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막 몇 배가 올랐습니다. 막 8배가 올랐는데 앞으로 이제 HMM이 이전과 같은 그런 성장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쟁사들이 막 배를 늘려서 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50% 정도, 뭐 40% 정도, 아니면 적게는 20% 정도를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에 의해서 외국인이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난 뒤에는 외국인이 나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4일 연속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런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두고 다음에도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오늘도 117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모두 매도하면서 오늘 기간도 매도가 잡혔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점 부근에서 개인만 좀 매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로 좀 많이 상승할 수 없는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공매도 대차 잔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추가 주가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봉, 월봉 모두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음봉이죠. 네, 몇 주 만에 이제 첫 음봉이 나왔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나온다면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음봉이 이 5 주봉선을 뚫고 아래로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그 추세선이 깨지는 격이니까, 네, 주봉선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MM의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HMM 공매도 잔고가 오늘도 상승을 좀 했고요. 376만 주로 네, 계속해서 매일매일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1년 6월 1일 170만 주 공매도 거래가 되었고요. 오늘은 129만 주로 거의 130만 주 가량 공매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좀 보시면 5월 27일부터 해서 공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때 이후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이 HMM에 대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굳이 공매도 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지금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뉴스를 띄우는 그런 공매도 세력에 위험하게 지금 신규 투자를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은 그냥 요렇게 좀 가격이 낮은 가격대에 좀 들어오신 분들만 그냥 뭐 상관없이 지금 뭐 가격이 내려도 상관없는 분들만 좀 견딜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HMM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 중에는 3만원, 4만원대 충분히 들어온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5만원을 막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이 빠른 시일 내에는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MM을 이전부터 투자하신 분들만 좀 끌고 가시되 지금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 지금 21선을 아직 지키고 있지만 언제든지 21선을 깨고 43,000원대 요 바닥 라인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 바닥을 횡보를 좀 하면서 네, 이렇게 양운선을 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 HMM에 대해서 선박량이 늘어나고 운임지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주가도 사실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사실은 이런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MM이 흠슬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하게 올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 실적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HMM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규 매수보다는 이 신규 투자자라면 보류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히 5만 원, 6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달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분들만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HMM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해드리는 거고요.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좀 HMM을 사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좀 독서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락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HMM은 저는 언젠가는 이제 횡보를 끝내고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지금 일단은 6월 말에 나올 수 있는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 뉴스가 끝나고 포스코가 매수를 할지 현대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진짜 너무 이 주가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인수를 하기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그 산업은행에서 그냥 차익 실현으로 이 전환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본 다음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관망하고 HMM을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HMM은 그동안 이제 좋은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는 뭔가 5만 원에 대한 저항성이 좀 두터운 것 같고요. 이 상승 방향으로의 그런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그다음에 그 꾸준히 이 HMM을 상승시키던 외국인이 매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점,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HMM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한번 보면서 리뷰해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